벌써 4월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이번 달에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가 진행됩니다. 반감기 날짜는 4월 19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의 패턴처럼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온다 하면 최대 53,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최대 하락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과 개미와 기관이 지금의 가격을 대하는 느낌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의 하락 또한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조정이 온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만한 요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상승할 만한 요인은 계속 늘어가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다시 대상승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큰 조정이 올 것이라는 점 알고 계셔주시고, 그리고 이걸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그간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5년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라 확신하는 이유들을 오늘 영상의 주제로 삼고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5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2030년, 35년까지 비트코인이 유망할 거라고 말하는 건 모두가 할 수 있고, 저 같은 비트코이너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 상승장 때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지, 이게 시청자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5년도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는 가시적인 이유를 설명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죠. 채굴량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듭니다. 현재 1,900만 개 이상 채굴을 하였고 2,100만 개가 전체 물량이니까 이 중에서 200만 개만 더 채굴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2030년도가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1개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쯤 되면 너무 소량의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이미 비트코인의 채굴이 완료되었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4년과 25년의 반감기의 채굴 보상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 쇼크의 여파가 앞으로 벌어질 반감기보다 제일 강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대선인데, 미국 대선이 올해 10월이에요. 근데 반감기가 또 겹치죠. 24년도가 정말 빅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미 대선이 있는 해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행정부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서 자산시장이 호황을 이룹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죠. 미국도 그러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도 재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은 다 펼치고 있죠. 각종 선심성 공약과 경제 부양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이 피아트 머니는 계속 발행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미 행정부의 추가 채권 발행 또는 새 재정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추가적으로 이번 사이클에는 대선 다음에 25년도는 반감기 플러스 1년이 되는 약속의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스타트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크립토 시장에는 계기일식 것 같은 그런 해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25년도에 미국 행정부는 돈도 많이 쓰고 많이 필요하고 일도 많이 벌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뭐죠? 통화 발행량 증가가 필연적이라서 증시나 자산시장에도 호재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있던 해와 대선이 있던 다음 해에는 투자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오히려 대선 이후 플러스 2년 차 때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코인 시장에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지금만큼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을 고만고만하게 보낼 리가 없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오고 새로운 재정 정책을 위해 발행할 국채 발행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중국이 국채를 사주는 고객이 될 수가 없고 일본 또한 금리를 올리면서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려면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국채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본과 중국이 그 매수 역할을 해줬지만 중국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일본은 자꾸 떨어지는 엔화 가치를 방어하고 물가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미국채의 적극적인 매수자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국채를 토큰화해서 전 세계 누구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판을 바꾼다면 미국 정부도 해피하고
블랙록도 돈 벌어서 아주 즐거운, 그러니까 민관 양쪽이 모두 윈윈을 하는 그런 전략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특히나 RWA 시장이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쭉 이어지는 대상승의 열쇠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5월에 있을 영국 비트코인 ETN 출시와 2분기 내로 확정될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ETF 출시인데요. 세계 금융 리더인 런던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및 진입이 제대로 빗장이 열린다는 뜻과 같아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건 공적 기관들과 연금 기관들, 특히나 아시아권에 있는 기관들이 눈치 보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도 되도록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직 일본 연기금과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아시아권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홍콩에서 ETF가 열린다면은 아시아 기관, 아시아 공적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영국의 비트코인 ETN 출시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개발도상국들의 비트코인 공격적인 매집입니다. 네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조금 더 빨리 선구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았듯이 엘살바도르급의 경제 체급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국적과 국경에 관계없이 토큰화된 미국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면 미국의 국채를 구매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어느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자국의 채권을 매수할까요? 당연히 미국채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발도상국들이 추가적으로 경제 부양을 할 만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에 몰렸기 때문에 나라가 가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더리움 ETF인데요. 5월 달에 승인 결과가 공개되지만 혹시라도 반려되더라도 8월 달에 재승인은 반드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리 핑크가 5월 달에 있는 심사에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수에서도 실패한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죠. 특히나 미국의 언론사나 정치권도 크립토 시장에서 3등, 4등 하는 코인들한테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한테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의 사이즈로 보나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품고 있는 다른 크립토 비즈니스를 봐도 이더리움을 품는 게 훨씬 더 많은 기회와 파생 상품을 창출할 수 있겠죠. 8월에 재승인은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레거시 금융자산의 투자는 항상 배당 소득을 불러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산 시장, 이 코인 시장과 연결되면서 토큰화되고 실물 자산 또한 토큰화될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코인화돼서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코인을 사면 자산을 구매하는 것과 같으니까 매수한 시점부터 배당과 이자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우량주나 배당주 그리고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배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크기를 갖기 때문에 위아래로 널뛰기 하는 변동성보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토큰화된 RW 토큰을 통해서 미국 채권 이자를 받는다거나 미국 부동산과 나스닥 우량주와 연결된 그런 코인 상품을 통해서 유동성과 자산의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특히 리스크가 엄청 높은 테마주 같은 느낌을 17년도, 18년도, 20년도, 21년도엔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권과 우량주 같은 색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이즈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되는 건 필수겠죠. 지금의 시총의 몇 배는 더 커져야 되는 게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덟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일곱 번째 이유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자산화된 코인 시장이 대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배당과 이자 수익이 확보된 자산이 된다면 그 다음은 기대 수익을 포함한 평가액을 모두 합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파생 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 자본들은 이 상품을 전 세계에 내다 팔면서 다시금 유례없는 돈잔치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금융의 빅뱅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아홉 번째.
올해 연말에 미국의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고 들고 있을 경우에 회사의 유동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가격이 상승을 했어도 지금까지는 상승분만큼이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법이 바뀌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남아도는 현금 자산과 매달 매 분기마다 들어오는 현금성 자산, 즉 캐시플로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계속 상승 차익을 보고자 하겠죠. 현금을 계속 들고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한테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이 먼저 뛰어들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잘 알려진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우존스에 있는 미국의 레거시 기업들까지 그들의 모든 잉여 현금이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 미국 중심안 제일 강력하고 전 세계가 미국의 위상 앞에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정말 강력하죠. 실적 잘 나오는 미국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잔뜩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무작정 설비 투자나 확장적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 눈치만 보고 있었죠.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해당 자산들이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비트코인의 시총이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비트코인의 대상승장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근거보다 더 다양한 시각에서 더 다채롭고 세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유망한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유를 알았으니 포모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어차피 대상승할 거니까 알트코인은 뭐를 잡든 10배, 20배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기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어떤 우량한 자산도 상승장을 맞이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때를 기다리세요. 오르면 오를수록 무거워지고 내리면 내릴수록 힘을 비축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